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자기가 남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트럼프의 무기가 관세라고 얘기하셨죠. 이건 내 무기야 라고 생각해서 관세라는 것을 던졌어요. 중국이 참으로 잘 반사해서 그 관세라는 효과가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의 상황일 거예요. 미국이 하는 행동이 미국 스스로한테만 영향을 주고 다른 데에서는 옛날에 주던 영향보다는 이제는 자기한테 주는 영향이 더 크구나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걸 수 있어요. 오투의 난중일기 4월 17일 목소리는 명확했다. 저 회의장에 마이크가 상당히 좋은 것을 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결론은 페드에 기대지 마세요였다. 오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변수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의 조정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의견을 정리한 후에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한다. 과감하게 미국 비중의 50%를 축소한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직접 나서신단다. 어휴, 무슨 큰 전쟁에 선봉으로 나가는 우두머리 장수인 줄. 소재거리가 떨어진 쇼의 앵커가 직접 기획 PD 역할을 하겠단다. 협상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감정이 튀어나오는 행동이다. 이러면 그의 책 협상의 기술은 팔리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짠하다. 최근 짠한형 채널에 갈갈이 박준영 님이 오랜만에 선출된 공채 개그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인상적이다. 대중의 웃음은 계속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한다. 우리도 그 조언처럼 시장의 흔들림과 함께 움직인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던 파월에 대한 기대도 와장창 무너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오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장의 움직임과 그 반응보다는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는 분위기로 아침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투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오늘 옷이 상당히 깔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투님께서도 오늘 굉장히 더 점점 멋있어지시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러고 있으면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진 않으실까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맞다고요? 괜찮다고 해야지. 뭐 다 서로 간에 좋자고 하는 거지 뭐. 맞습니다. 네, 우리가 즐거우면 저런 일들도 즐거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은 또 그러게요. 즐겁지가 네.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강경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시장을 많이 뒤흔들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최근 관세 갈등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장의 안정망 역할을 해온 연준풋에 대한 기대도 단호히 일축하면서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부채질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준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여쭙고 싶어서 오투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연준이 개입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로 이제 시장이 버티고 있었는데 파월이 나와서 싫어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싫어하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걸까요? 시장이 그걸 매파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게 가격에 반영된 부분으로 그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게 PD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가 강경한 발언이에요? 패드풋은 없다? 패드풋은 없다? 네. 그렇죠. 그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들리도록 얘기를 했죠. 네.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난중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시장에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사람들의 생각이 범위 밖에서 발생한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난
한 달 동안에 관세 관련된 트럼프의 행동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실 어제 파월이 얘기한 범위는 오투가 지금 계속 얘기하던 내용 안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시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아마 이쪽이나 어느 쪽 가에 있는 소수의 의견을 얘기했겠지만 사실은 이 밖에 있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건 우리 영상을 보는 전우님들은 그렇죠.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예상할 수 없는 것과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상은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를 그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처럼 전혀 생각도 안 한 범위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범위 안에 있는데 그래도 맞아요.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숫자가 많이 움직이니까. 그건 딴 데 기댈 데가 없기 때문이죠. 그거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범위 안에서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 더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제는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동, 합리적인 행동이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놓고 기도하는 게 투자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매수해놓고 기도하는 행동처럼 페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움직였다고 봐야지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행동은 제 생각엔 아닙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듯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 시장이 이제 과도한 기대치를 지금 현재 상황 대비해서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이 얘기는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더 많이 상승하길, 더 많이 회복하길 바라는 심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제의 페드의 의견을 보면서 그건 가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 기대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저점을 깬 게 아니잖아요. 네. 어제 3% 하락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각도가 V자 반등을 바라던 시장에 존재하던 사람들이 어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더 큰 공포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더 괜찮은 해석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투가 인사말을 드릴 때 시장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지만 가격 움직임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더 괜찮은 분위기로 보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그래도 이미 그런 어떤 발언과 어떤 연준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 큰 하락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조정된 지난 최근 저점 대비해서 큰 하락은 거기를 깨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확률이 지금 시장의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고 생각하다? 네. 만약에 그게 불안했으면 이게 올라갔다가 꺾이는 반등했다가 다시 꺾이잖아요. 네. 그때 거래가 늘어요. 거래가 늘면서 그때부터 많이 집어던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깨지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매도가 가격을 빠뜨리면서 팔면서 거래가 증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현상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있다라는. 단기적으로는 그 박스권에 있다라는 생각에 확률을 제일 높게 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이미 그쪽에서 나올 패들이 다 나와버린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입으로는 떠들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이제는 더 뭐 좋은 쪽으로 막 개선되고 이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강도가 더 강화되면서 악화되는 가속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것은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상한 행동들이 관찰되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관세가 이전에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지금 시장에 주는 영향이 이게 뭐 제로나 플러스 2가 돼요. 이거는 안 되겠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의 강도였는데 마이너스 8이나 마이너스 5 정도의 강도로 됩니다. 네. 라는 상태가 되면 적분으로 전체를 더하면 앞으로도 이 마이너스 5라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안 좋게 영향을 주겠지만 시장은 이러한 전체적인 적분이 아니라 미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가 됐다라는 이 두 값의 차이는 플러스 5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반영해야 돼요. 그 부분이 지금은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당장 저점을 깨지는 로직은 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가 가는 상황이 돼야 깨지는데 네. 그거보다는 저는 뭐 0 이상은 못 가겠지만 마이너스 5 정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보여서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점에 대한 생각을 크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발언도 했는데요. 네.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오지 않게 연방준비제도가 확실히 해야 한다.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각 목표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각 목표가 해소해야 될 시점은 얼마나 다른지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멘트까지 다 확인하시는군요. 네. 우리 교육생 PD가 많이 발전하셨네. 네, 표정도 이제 보시니까 저도 같이 표정도. 네. 그렇구나. 잘하셨습니다. 네,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을 면밀하게 보는 그런 관찰인데 투자자가 해야 될 부분을 교육생 PD님이 지금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해의 범위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건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난 저점에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리세션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할 때 오토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자금 시장에서 비유동성 자산을 크게 갖고 있는 데들은 해지를 하기 위해 이번 올라올 때 이 올라오는 것을 기회로 해서 해지 자산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을 것이다. 네네. 그건 서로 증명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은 이미 리세션의 가능성을 넣은 행동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과 기사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이 부분을 더 깨트리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뭔가가 나타나려고 하면 깨트려도 아무도 이것을 도와줄 수 없어요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하나가 어제 일단 사람들은 페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놀래서 지금 판 건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페드는 듀얼 맨데이트라는 걸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네. 그 두 개가 뭡니까? 성장과 물가입니다. 근데 성장과 물가인데 통상적으로의 중요성은 페드는 성장보다는 물가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근데 어제의 멘트에서는 그 두 가지의 팩터에서 봤을 때는 성장과 고용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더 강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지 않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페드 푸드 없대라는 부분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했지만 페드푸드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 같은 사람한테는 페드푸드 안 주고 다른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지? 라는 거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네. 물가보다 성장을 강조하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의 플러스 요인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을 볼 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시장이 반영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면 저는 페드가 비빌 언덕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중재 기능을 하는 중재자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안 보고 있는 플러스 값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파월이 말했던 발언 중에서 이제 그런 뭐 비빌 언덕이 있다, 아직 네. 의지할 곳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약간 지금 결론적으로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률적으로는 어제 파월 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죠. 관세라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에 잡히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4월 데이터부터 잡히기 시작을 하는데 이 4월 데이터가 일부 나오는데 어제도 이제 소매 판매가 데이터가 매우 좋게 나와서 소비는 문제가 없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미리 사놓는 것을 강하게 준비하고 있나 이 사태를. 물론 이제 뭐 레스토랑 데이터까지 좋게 나와서 레스토랑은 관세랑은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실제 괜찮은 데이터도 나왔어요. 하지만 자동차 판매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관련된 사람들의 대응일 거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페드는 정책을 길게 써야 되는데 이제 시작된 현상이 앞으로도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 확률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설명으로 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은 있고 여전히 있고 시장에서는 이게 없다가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이게 있어요 없어요를 가지고 논쟁할 때도 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도 이게 강해요, 약해요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3개월 동안은 있어요, 없어요의 논쟁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다들 대부분 인정을 했는데 이 현상이 강해요, 약해요라는 논쟁을 해야 돼요. 그 과정으로 문제의 종류가, 질문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네. 결국에는 누가 먼저 꺾일 것인가? 뭐가 먹길? 그러니까 이제 뭐 연준이 먼저 꺾이든지 아니면 네. 뭐 트럼프가 먼저 꺾이든지 아니면 시장이 먼저 꺾이든지 이런 타이밍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준과 트럼프와 시장?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꺾인다는 기준 자체가 관세 포기, 그러니까 뭐 협상을 한다. 관세가 해결됐다. 사실은 지금 뭐 관세 해결 자체가 어떤 관세 정책 자체가 하나의 무기잖아요. 트럼프한테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시킨다, 뭐 채권 시장을 더 상승을 시킨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그런 어떤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그쪽인데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먼저 꺾일 것인가? 아니면 연준이 먼저 포기를 하고 이제 경기 침체 왔으니까 지원하겠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먼저 바닥을 쳐서 갈 것인가? 이런 타이밍. 질문을 본인이 지금 이해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합시다. 확인 한번 합시다. 네. 적의 적은 뭐? 친구. 적의 적은 친구예요? 네. 우리 전후에서는 왼수 아니었어요? 저번에 친구라고. 자, 근데 저기 지난번에 우리 PD님께서 왼수라고 답을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이게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해. 자,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의 무기가 관세라고 얘기하셨죠. 네. 자, 그럼 트럼프는 지금 현재 제가 미국이고 PD님이 중국이라고 해봐요. 자, 이건 내 무기야. 라고 생각해서 관세라는 것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게 저기서 중국을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참으로 잘 반사해서 그 관세라는 효과가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의 상황일 거예요. 네. 이걸 국가나 이런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 가장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한 꼴이 돼버렸죠. 네. 이게 뭡니까? 자기 무덤 판 거. 자기 무덤 팠다고 자기 면역 증후군이 다 이런 현상이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자기가 남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쫄려버린 것이고 그 쫄린 부분들이 행동이나 반응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나타난 반응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미국 자산이 떨어지는 게 미국 이외의 국가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금 시장 나쁘지 않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7%가 하락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이 지난번에는 계속 빠질 때 하이닉스도 10% 가까이 빠진 적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왜 안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하는 행동이 미국 스스로한테만 영향을 주고 다른 데에서는 옛날에 주던 영향보다는 이제는 이미 많이 준 상태에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는 더 주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주는 영향이 더 크구나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걸 수 있어요. 이게 제 해석입니다. 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아까 PD님이 정확하게 이 글로벌 정체 상황을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은 트럼프와 페드와 미국의 시장 이 세 군데끼리 지금 하는 게임이 돼버렸을 수 있어요. 다른 데들하고의 게임을 하려고 했다가 자가당착이라는 거죠. 거기에 빠졌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투가 미국 자산을 50% 낮춰 던져버렸지만 사실은 뭐 되게 작잖아요. 네네. 우짜라고 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원님들이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나는 우짜라고 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미국 시장 비중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것도 절반으로 또 낮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낮추는 대신 다른 자산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안 좋으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는 중국과 한국의 포지션에 영향을 줘서 이걸 낮추는 쪽의 매매를 우리가 많이 진행했지만 네. 오늘은 이쪽은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이 영향이 예전보다 적을 것 같다라는 지금 PD님의 이해 방식과 같은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럼 제가 잘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졸업식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졸업식을 준비를 감독님 잘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네. 감독님 결정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그 연준과 트럼프와 시장 중에서 누가 먼저 꺾일 것인가 이런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잘 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언제가 될까? 그리고 지금 미국 내의 입장에서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고 불확실성이 다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연준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나. 원래는 이제 기존까지는 연준이 조금 희망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조금 연준에 다들 의지를 하고 있었더라면 연준마저도 지금 이렇게 내팽개쳐진 상황이니까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까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지금 싸움은 이제 그 미국의 대학들하고까지 같이 갔어요. 하버드랑도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까지 갔잖아요. 이건 되게 달라요. 그 우리나라는 이번에 계엄 사태 때 대학들이 전부 다 계엄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의사분들에 대한 내용은 들어갔지만 대학들, 우리 민주주의, 한국이 민주화되는데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곳 중에 과거에는 여태까지 대학들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대학에 대한 얘기가 계엄 관련된 문서에 없었죠. 이거 뭐냐면 한국의 대학 구조는 이미 새로운 부분의 목소리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다라고 지금 기득권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겠죠. 네. 근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랑 하버드랑 붙었죠. 네. 이건 미국에서의 지성에 의한 세력들은 아직 반대 세력이라고 인지되고 있으니까 싸움이 되고 있겠죠. 마치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처럼 네. 그런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끝단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싸움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제일 어두울 때는 동트기 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싸움은 이미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때까지 없다라는 부분을 반응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매우 중요한 그 지정학 전문가가 했었던 얘기인데 10년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인물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100년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사건의 영향이 더 커요. 사건과 전체의 정황이.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라는 현상은 2016년에 대통령이 됐고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네. 거의 10년 됐어요. 네. 트럼프가 그 사이에 바이든 때 대통령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바이든 기간에도 트럼프의 재등장을 계속 사람들은 고려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9년 정도 트럼프라는 현상에 대한 집중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짜리 흐름인 것 같습니까? 100년짜리 흐름인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많은 것들이 탈세계화라는 현상이 100년에 가깝겠죠. 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주는 현상은 점점 피크를 치고 줄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걸 오투는 반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나와서 떠들었지만 정말로 이걸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탈세계화가 진행은 돼야 되는데 미국은 그 탈세계화를 자기한테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는 거를 미국이 그것도 파악할지 못할 정도로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유리하게 탈세계화를 진행할까? 아니면 과거에 진행됐던 상황보다 내가 내 힘을 유지하면서 형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적인 궤적을 만들까라는 게 미국의 고민일 거지 계속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지성 세력이 있을 거라고요. 하버드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의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의 싸움이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네.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의 내부의 싸움들이 정리가 되는 과정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도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뭐 실질적으로 이건 뭐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에 총알이 날아올지 누가 예상했어요? 못했죠. 네. 근데 그게 트럼프 선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그럼 트럼프 암살 사건이 나타난 게 미국의 대통령 암살 사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정말로 그 세력이 내부에서 붙는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암살 사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미국을 위해서라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 일이 그런 내부의 세력들 간의 충돌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빼고 생각을 꼭 해야 된다라고 예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에 의한 외부의 가장 강한 영향, 이 부분은 줄어들 텐데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고 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말씀하셨던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이건 경제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건 뭐라고요? 돈이라고 돈. 그렇죠. 네. 와, 발전하고 있어. 기억긴 했다. 네. 자, 달러죠.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달러라고 했고, 그럼 이것도 기억 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러시아의 제일 수출품은 혼돈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네네. 그래서 자, 지금 그 미국의 수출품이 가장 달러가 수출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자, 미국은 수출했어요. 그럼 미국이 수출을 한 걸 그걸 누군가가 수입했잖아요. 그거를 뭐 일본도 수입했고 전 세계가 다 미국 채권을 수입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사줘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그 큰 규모를? 아니요. 그거는 그것을 내가 사줘서 얻는 게 있으니까 사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주는 이유는 그럼 걔네들은 내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 빌려준 돈 가지고 미국은 뭐 합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경제에서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생산과 소비 둘로만 물을게요. 자, 50% 확률이다. 생산과 소비 중에 뭘 더 많이 합니까? 생산. 그러니까 아직은 감독님이 졸업을 안 시키는 거야. 자, 미국의 경제에는 70%가 소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달러를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달러를 수출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소비를 많이 해. 근데 너희들 걸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사가. 내가 너한테 수출할 게 있으니까 내가 너의 수출품인 달러를 받으면서 순환이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우고 네. 자기 안에 제조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면 남의 거를 사겠다라는 것을 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덜 하겠다라는데 예전에 수출품인데 그건 나는 내가 제 달러를 사주는 이유는 쟤들이 내 걸 가져가서 쓰라는 얘기인데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 걸 쓴다고? 그럼 나는 달러를 왜 사줘야 돼요? 이유가 약해지죠. 네네. 그러면 그 약해진 것에 대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달러의 최근 가치가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달러의 패권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정책은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 부분에 가장 패권의 중요한 부분에 글로벌 경제 전체의 중요한 부분에 이 부분의 로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세계화라는 거 이게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라는 구조에서도 지금 이 구조가 약해지거나 깨지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속 어렵죠 뭐. 네. 전과는 다른 상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계화 지난 70년대에 만들어진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오투가 지겹게 지금 한 3, 4년째 떠들어는 이유가 앞으로 이 방식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데 자꾸 이 지난 50년, 70년 동안 만들어 온 그 방식으로 지금 된다고 기술적 차트들도 다 그때의 과거의 히스토리가 반복되는 걸 가지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자꾸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다칠까봐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같이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확률적으로 먼저 꺾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어떤 탈세계와 트럼프의 지금은 이제 네. 우리가 연초에는 이제 트럼프가 아주 강자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사람들은 강자라고만 눈치가 보는 게 아니라 미친 짓을 할까 봐도 눈치를 봐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요즘도 보면 회사의 그 임원들이나 위에 부서 윗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참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 왕따 이게 학교만의 문제 아니죠. 회사 안에서의 왕따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다니고 뭐 심한 경우에는 자살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도 막 사실 뒤로 막 들리는데 이런 세상이 된 것에 그 미친 짓 하는 그러한 캐릭터들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망할 거지만 지금 현재는 영향력이 세면 신경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네. 나한테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정말 정점에 달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은 이 사람의 영향력이 조금 떨어져도 여전히 영향력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정점에서 떨어지는 부분,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적분이 아니라 미분이잖아요. 미분값이 변동이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바로 트럼프의 그 행동의 피크를 지금이 아니라 한 3개월 전 머스크와 함께 뛰어다닐 때 그때를 피크로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 부분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위험도는 대려 가장 강했던 구간은 안 좋은 쪽으로 줄었다, 지났다라고 할 확률이 증가했죠. 그렇다는 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먼저 꺾일 수 있다라고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트럼프가 아닌 다른 게 뭡니까? 연준, 시장.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을 드리면 누구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지금 현재 이제 아직은 임기가 시작한 지 뭐 잠깐 지났다고 하지만 분기 정도 지났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불리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안 들어가는 게 많이 지금 꼬여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제가 많은 상황이 이전에는 트럼프는 난제가 없고 전 세계가 난제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의 난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구나. 저 방법도 가능성은 있겠는데? 라는 부분을 지금 인지한 것이고 트럼프는 이게 미국의 단합된 힘이어야 그걸 단합된 힘이어야 나머지들이 싸우는데 어려워요. 네. 그게 바로 레드 스윕이라는 현상이었어요. 투표 때 트럼프에 대한 선거가 너무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미국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저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서 사람들은 더 긴장한 거예요, 세계가.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좀 전에 대학 하버드랑도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부의 충돌이 이제 막 생기고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은 분열이 내부 분열이 생기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힘이 약해졌다고 느끼겠죠. 네.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인 상태가 한참 진행돼야 되는데 행정부가 그렇게 크게 바뀔 확률이 크지는 않고 페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본질에 맞게. 그리고 또 나머지가 또 뭐 시장이요? 네. 시장은 그 사이에서 계속 호들갑을 떨어야죠. 시장은 원래 호들갑을 떠는 존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들갑을 계속 떨 것이고 그 각자의 움직임들이 계속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권투로 따지면 이게 1라운드, 3라운드 게임 하는 권투가 아니라 15라운드와 연장전까지도 있는 시합이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추락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달러도 지금 많이 추락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반대로 채권 시장은 버텼다고 합니다. 이게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사실 주식도 같이 다시 뭐 나락으로 가든지 뭐 이런 뭐 연관성이 있기 마련인데 반대로 채권 시장이 버틴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가견에서는 채권 선물 데이터가 줄었다는 미학적인 분석 데이터가 나옴에 따라서 채권 공매도가 시작되면 더 흔들릴 것이다. 결국에는 채권도 라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권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의 가격이 어제 금리가 조금 하락했죠.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채권의 금리가 지금 현재에서 만약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달러 패권에 대한 문제가 악화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로직이에요. 그다음에 위로 강하게 가는 것은 정치적인 악화이고 채권 금리가 하락으로 많이 가는 것은 급하게 하락하는 건 경제적인 악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어주길 바래요. 라는 범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안정이지 개선은 아니에요.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가 어제
말씀하셨듯이 파월도 리세션 가능성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밑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경제를 담당하는 데서 한 것이고 위쪽의 가능성은 달러가 어제도 약해졌죠. 그건 또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쪽의 목소리가 다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제 만약에 나스닥이 3% 빠지면서 채권 금리도 한 10bp 올랐어요라고 하면 더 패닉이었겠죠. 그거보다는 안도감을 줬겠지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클루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반응들이 나왔고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실적 발표에 대한 복귀 및 현황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SML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제 많이 눈에 띄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수주나 실적이나 여러 면에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지금 IT 산업은 전 세계 연결망의 강도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쥐고 흔드는 정치적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그리고 또 추가적인 제재는 IT나 바이오는 아직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좋은 쪽으로 내겠습니까? 아니면 떨 수 있는 뭔가의 내용들은 잔뜩 안 좋게 떨어서 이번 분기 실적은 나도 힘들어 라는 목소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자죠. 그래서 그럴 상황에다가 그러니까 진짜로 안 좋고 나도 이것을 좋게 보일 이유가 없어 라고 하면 두 가지의 영향이 안 좋은 쪽으로 겹치겠죠. 네. 그 부분들이 테크 기업들에서 나타났고 앞으로도 더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이러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를 이미 많은 테크 주식들의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빠졌어요. 이미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안 좋은 것에 대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과 가격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작동을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둘 다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싸졌다라는 효과도 작동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이슈가 나타나면 그 부분만큼 반영되고 라는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시장 기능이 없을 땐 그냥 다 꼬라박아줘요. 근데 시장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관찰할 때 중요한 부분은 가격 기능이 작동을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럼 이게 작동을 안 하면 무차별화되거든요, 시장이. 근데 지금 상황에 그렇게 무차별화까지는 아니라 업종별 어려움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그 진행이 되면 그만큼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들으시면 요즘 최근 4월 달 들어와서 무슨 유튜브 클릭만 하면 다들 막 난리 났다 막 이런 식의 내용들이나 목소리가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작년 12월하고 1월 달에는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던 사람이 주가는 이제 빠졌는데 왜 지금은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가격 기능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게 투자해서 대중과 같이 같은 쪽에 쏠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 있으면 내 행동은 반영해 놓고 반대에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 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흔들리고 있는지 아직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서가서 생각한다는 거.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하면 차별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네. 투자는 차별성 만들자는 게임이고 5%만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게임인데 다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제가 육상 선수를 해가지고는 1등을 하라, 5등 안에 들어라라고 하면 제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육상 선수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곳에서는 제가 5% 안에 있을 확률이 거의 99%겠죠. 지속적으로. 그렇지만 많은 100%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5% 안에 들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겠어요? 희박할 것 같습니다. 희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그만두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투가 항상 5%만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후에는 5%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런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 그 대중의 움직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토 채널에 와서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긴 한데 물어보세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쏠림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쏠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쏠렸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이 미 패권 전쟁의 패자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강자가 미국이 아닐 수 있어라는 관점이 생긴 게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세계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데 화폐라는 것은 상대 가치밖에 없는 것이 절대 가치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럼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누군가 강해져야 되죠. 근데 누군가 강해져야 되는데 주변을 보니 그렇게 강해야 될 상대도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를 갖고 있는 것을 캐시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은 야, 이 게임이 별로 내한테 유리한 게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예 이 게임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것을 사람들은 찾게 되고 그 보호할 수 있는 게임을 O2 같은 경우에는 해치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해치가 아닌 방법으로 그냥 롱으로 할 수 있는 자산으로는 금이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글로벌 정치 경제의 격변에 대한 해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전자산의 역할이 기존의 O2가 쏠림이었다고 얘기했을 때는 경제적인 현상에서의 쏠림이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정치의 악화와 판의 변동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포지션이 필요한 부분들이 금을 더 올라가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금을 다룰 때 지금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 정치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조언인데 그게 실제로 현실화가 된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내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 나는 해치 쓰는 사람인데 골드로 해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버스로 해치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그래서 계속 올라가니까. 본 뷰랑 비슷하게 가고 있죠. 모든 뷰를 갖다고 모든 뷰를 다 실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환경에서는 너무나 벌려놓으면 그러면 이걸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 해지를 40% 가까이 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하면서 골드를 한다? 그럼 이게 오버 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관세 협상,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종결이 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관점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미국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 압박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내 종목들을 미국에서 퇴출시키자. 뉴욕타임즈는 중국 AI 기업, 미국 기술 접근의 원천을 차단하자. 이런 보고서도 내고 있다고 하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건 협상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제 O2 오피셜 클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전쟁에 선봉 나가는 우두머리 장수인 것 같았다. 트럼프가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런 전반적인 중국과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에 있는 지금 현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협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복잡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전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세상에서 미국은 이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자기들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이것은 어디가 됐든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오고 이것이 자기가 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나가는 것은 없게 하고 싶다는 희한한 단순계적인 정책을 트럼프 정권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돼. 뭐 하자는 거야? 라는 게 하게 되면 이게 글로벌 사람들의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에 너가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지만 미국이 세상을 소외시키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드그럽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웃기지 말고 내가 너를 소외시킬게. 이 게임의 성격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계획. O2가 요즘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계획이 돼야지 계획이 세우지. 이 아저씨가 계획 세우는 것대로면 너무 영향이 불확실성이 크니까 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네. 대응하자고 하고 있죠. 네. 이 아저씨의 계획이죠. 이 계획이 잘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지금 부분이 이 세상이 미국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4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가고 있죠. 이게 지금 4월 중순에서 하순 지금 현 시점입니다. 이 부분을 투자에 반영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초에는 미국 시장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는 것, 전체 비중도 줄이고 미국 시장을 줄이는 게 연초의 화두였어요. 지금은 그것이 화두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딴 쪽에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게 화두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이 이 영향이 지금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부분들이 우리도 지금 이 부분들이 엔터 주식에 일정 부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냐면 작용과 반작용이죠. 얘네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죠. 미국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러한 영향들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일단은 지켜보고 멈춰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다 한 것 같네. 탄약 많이 떨어진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는 반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토리 수출 요번에 또 목록도 추가했고 영화 수입 안 한다고 했고 많은 반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중국이 동일한 세율을 때리는 관세. 이걸로 사람들이 시작됐구나. 반작용이. 근데 이 반작용이 효과가 작지 않겠는데? 라는 부분들을 여기서는 지금 동의 안 했다고 했죠. 네. 지금 이 반작용에서 사람들은 동의를 한 거예요. 이 부분으로 변화된 것이 이 변화의 포지셔닝을 하는 것에 대한 변동값입니다. 네. 이거를 잘 넣어야겠죠. 일본은 그렇게 미국 쪽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데 이거는 일본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섬나라잖아요. 네. 이 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도망갈 수가 없죠. 바다에 빠지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바다에 빠뜨려 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장 강한 권력, 이게 약해지고 있든 강해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등한테 충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떨어뜨린 미국의 군이 들어왔을 때 바로 엎드려 절을 했어요. 메가더한테. 네. 그게 바로 이 지역의 섬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일본 섬 사람들의. 뭐 호주도 섬이고 다른 데도 섬인데 그런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강자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가장 조건을 면밀하게 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 지금 반작용은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반작용이잖아요. 네네. 이것에 대한 동참도는 약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는 정권이 지금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그 새로운 정부의 성격과 부분이 많이 중요할 것이고요. 네. 전보다는 중국과의 미국과의 사이에서 기존에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바에 한국의 위치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네. 지금 가운데는 여기잖아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오는 것이 가능성이 높겠죠. 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오투는 중국 관련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갖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뷰를 봤을 때 투자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관점들을 조금 향후 바라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세력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미세하게 반영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 처음에 드렸다시피 이것은 10년짜리가 아니라 100년짜리가 변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전원민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현상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에 현재 시점에서 이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때보다 공부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을 공부하면 되니까. 지금을 공부하면서 과거에 참고할 수 있는 역사를 참고하고 그러면 가장 지금 이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기에 어렵지만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키우면 이러한 변화의 대응들을 더 잘해낼 수 있겠죠. 세상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오투라는 여러분들 가이드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함께 최선을 다해 보시죠. 오늘의 전략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의 진정성과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시네요. 이번에 미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술 성장주뿐만 아니라 러셀 같은 중소형주의 ETF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향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의 자국 내의 제조 경쟁력이 확대된다면 중소형주의 포트폴리오도 유효한 전략이 될까요? 댓글에 답변을 제가 달아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우님께서 쓰시는 전략은 미국의 신뢰도가 최소한 유지가 돼야 효과적인 정책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정치 전체의 사람들이나 미국 내부의 사람들까지도 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좀 시간을 두고 관찰하시고 나중에 뭐 세금 관련된 정책이 나타난다든가 다른 국가들과의 긴장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조건들을 확인되면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켜보다가 용기 내 하나 여쭤봅니다. 오투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요?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안내가 나가죠. 그래서 1기가 지금 거의 끝났고 지금 1기 분들과 사실 너무 놀라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제 방식까지도 개선하는 그러한 과정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그 과정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안내가 나가면서 2기는 5월 12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D님 질문도 점점 날카로워지시네요. 오늘 많이 혼났는데 제 계좌의 출렁임에 어지럽기도 하지만 세상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중요하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 세상의 변화를 느끼고 알고 변함에 잘 적응해 보려고 합니다.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0년짜리 변화면 우리도 죽을 때까지 아이들의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이드를 우리 부모님이 하셔야죠. 이거 뭐 누가 해주겠습니까? 교육제도를 아직도 믿으세요? 그렇게 순진하세요?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이 노예를 생산하는 제도고 거기서도 5%만이 제대로 된 것을 깨우치고 배우고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이드가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잘 스스로 익혀서 전해 주셔야죠. 네, 그러길 응원드리겠습니다.